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력주 길라잡입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늦었는데 좀 빨리 보도록 할게요. 먼저 나스닥 흐름 한번 보도록 하고 이번 주 관심 종목 이렇게 5가지 가져왔는데 SY, 유니트론텍, 동양파일, 윈텍, 영리만, 소프트랩 이렇게 좀 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간 증시 이벤트 보고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스닥부터 좀 흐름 보도록 할게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 금요일에 또 1.8%대 정도 상승이 나와줬죠. 그래서 지금 이동평균선 기준으로 이 50일선 위 정도를 지금 올라가준 모습인데 추세적으로 보면 앞에서 여러 번 저항으로 작용했던 구간을 지금 몸통으로 돌파를 해줬고, 그리고 6월달 하락이 나왔을 때도 지지와 저항이 꽤 있었던 구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11,300구간대를 지금 돌파를 해줬는데 주봉으로 보면 지금 이러한 추세 안에 있는 좀 모습이죠. 그러면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서 이 추세 상단까지 12,000 부근까지 올라가 줄 수 있는지 이거를 일단 좀 단기적으로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주봉으로 봤을 때 이 10월 21일, 28일 이 2주간의 상승이 나온 걸 저번 주에 다 반납을 했는데 이번 주에 다시 상승을 크게 해주면서 거래량도 크진 않지만 조금 더 들어와준 모습이고, 그럼 여기서 이 추세 상단까지 도전을 하러 가주는지 이게 중요할 것 같죠. 그리고 이 주봉상 224일선은 지켜주면 상승이 어느 정도 나왔기 때문에 오늘 이탈했다가 이번에 이탈했다가 다시 진입을 했으니까 추가적인 상승 랠리가 나와줄지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고, 주봉상으로도 지금 여기서 추세 저항 맞고 다시 하락하지 않고 옆으로 가주는 그림이 나오는지, 물론 상승이 나와주면 조금 더 좋겠죠. 이걸 좀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번 주 관심 종목들 좀 하나씩 보면 먼저 이렇게 좀 보도록 할게요. SY부터 좀 보면 SY 같은 경우에 코스닥 건축 자재 쪽이고 시총은 한 1,800억 정도 되고 대주주 지분율 34%, 그리고 조립식 샌드위치 패널이라고 해서 최근에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로 묶였고 반도체 디스플레이 클린룸 테마로도 지금 묶여 있어요. 그래서 어 재무도 좀 보시면 2019년, 20년 좀 안 좋은 모습이었는데 2021년도에 흑자 전환을 했고 올해도 매출이 좀 괜찮게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차트 보면 2015년도에 상장을 했는데 불과 1년 만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대상승을 만들어냈죠. 거래량이 물론 이 최근에 이 거래량이 있어서 그런지 그렇게 크지 않은 모습이었고, 오히려 어 상장 이후에 밥그릇 1번을 만들고 지금 2번이 진행 중이지 않은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여기서 만약에 흔들어 주다가 상승이 나오면 상승이 크게 한번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상승해 줬다가 지금 25,000원 정도까지 갔다가 2,100원 거의 열토막이 난 상태였죠. 열토막이 나고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이 때 상승이 좀 나왔었는데 제 생각에는 이때 거래량이 좀 있는 걸로 봐서는 어 크진 않지만 이 정도 부분까지 물려 있는 개미들의 물량을 받은 게 아닐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차트를 보면 이 앞에 매물대가 어느 정도 있는 구간, 이 구간에 있는 물려 있는 개미들의 물량을 좀 받은 매집봉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 이후에도 이제 상승 하락을 좀 반복하면서 단기적으로 박스권의 모습이었는데 여기서도 이미 많은 매집봉이 좀 보이고 있는 모습이죠. 상한가도 나온 적이 있고 매집봉도 여러 번 있고 윗꼬리 아랫꼬리.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그리고 최근에 이 6월달까지 급락했을 때 급락 이후에 이렇게 강하게 상승이 나왔고 재차 추가 하락이 나왔죠. 추가 하락이 나오면서 지금 이 2,600원대를 2번 정도 터치를 했는데 이 구간을 지금 그러면 바닥으로 좀 지켜주고 있는 모습으로 보이죠. 그러면서 다시 여기서 올려주고 여기서도 이렇게 바로 갈 수 있었는데 여기서 이렇게 또 한 번 빼버리죠. 그리고 다시 지금 이렇게 올라온 모습인데 올라오면서 지금 구름대랑 장기동 평선 라인을 다 돌파해준 모습이죠. 최근에도 한 10%대 이렇게 위로 찔러주면서 매집봉 띄워주면서 올라온 모습인데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기 때문에 지금 어
러시아 그리고 우크라이나 간에 협상이나 이제 휴전 관련된 소식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지금 언론에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세력이 이런 걸 재료로 지금 추가적인 상승을 조금 더 만들어낼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일단 우크라이나 테마 대장주인 뭐 서암기계공업, 도하 엔지니어링 뭐 이런 종목들이 좀 먼저 가주는지 먼저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 빠졌다가 올라왔는데 한 번 더 빠지고 다시 올라갔으니까 여기서는 추가적인 상승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구간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면 손절 라인은 이 장기 동평선 이 448일선인 3,600원대를 손절 라인으로 정하시면 될 것 같은데, 최대 조금 더 열어두신다면 3,440원 정도 최근에 지지와 저항으로 작용했던 구간이죠. 이 구간. 그리고 앞에서도 지지와 저항이 있었고 또 지지와 저항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최대 3,400원 정도 손절 라인으로 매매를 하시면 괜찮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내려온다. 내려오면 다시 이 구간 기다려야겠죠. 여기서 쌍바닥을 만들었지만 쓰리바닥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추세가 깨지고 내려온다면 이 정도 구간까지 내려오는 걸 염두에 두셔서 분할로 진입을 하시던지 아니면 이때 구간 기다리셔서 받으시면 괜찮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다음 종목으로는 이제 유니트런텍 좀 보도록 할 건데, 어, 유니트런텍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 반도체 관련 장비 시총 800억, 대주주 지분율 22%, 그리고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제품 유통, 그리고 최근에 2차 전지 사업을 또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하죠. 그러면서 이 유니트론텍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카 자율주행 테마로 묶여 있는데, 최근 네옴시티, 원팀 코리아로 참여한 토르 드라이브라는 이 회사인지 모르겠는데, 이 회사의 지분을 8.8%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좀 부각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좀 억지로 좀 갖다 붙인 모습인데, 그래서 재물을 좀 보면 재무는 그래도 그렇게 썩 나쁜 편은 아니거든요. 당기 순이익도 꾸준히 흑자가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 올해도 흑자가 괜찮게 나오고 있는 모습이죠. 차트 보면 상장하고 2016년도에 상장하고 어 이때 상장 가격이 4,000원대였는데 11,000원대까지 한 2배에서 3배 정도 상승이 나오긴 했는데, 이거를 대시세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이 이후에 이렇게 코로나 때까지는 추세 하락을 진행한 모습이죠. 코로나 때까지는 추세 하락을 한 모습이고, 코로나 이후에 조금 소폭 추세 상승으로 전환했다가 다시 지금 추세 하락이 진행되고 있던 모습이죠. 그러면서 이제 마찬가지로 이 구간 이렇게 박스권 매집을 진행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요. 아래에서 거래량도 굉장히 많이 들어온 모습이죠. 그리고 최근에 보시면 이 코로나 때를 제외하더라도 전저점이 이 구간이죠. 2,900원대인데 지금 이 구간조차 지금 최근에 깨버리는 하락이 나왔었죠. 그러면서 차트를 좀 보면 이때 이 구간을 지켜줄 수도 있었는데 이탈을 했고, 이 구간을 지켜줄 수도 있었는데 이탈을 했고, 이 구간까지 지금 내려온 세 번이나 지금 크게 급락을 준 모습이죠. 세 번 정도 급락이 나온 이후에 지금 최근에 거래량 엄청나게 들어오면서 약간 이렇게 보면 여기서도 역헤드앤 숄더 패턴이 나온 모습이고, 최근에 거래량 동반해서 강하게 올려준 모습이죠. 강하게 들어와준 모습이고, 그리고 단기적인 이 우하락 추세를 최근에 돌파를 했다가 종가 기준으로 이탈을 했고 다시 재차트 뚫어올린 모습이죠. 그러면서 지금 전고 언덕 라인인 이 4,100원대를 지금 돌파를 해준 모습이고, 이 구간. 그래서 지금 올릴 때 거래량 들어와주고 내릴 때는 거래량 없고 다시 올릴 때 거래량 들어 올려주고, 그러면서 지금 올리는 힘이 좀 강한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종가 기준으로는 448일선을 지켜주고 있는데 여기를 손절 라인으로 하기에는 조금 짧을 것 같고, 조금 더 내려온다면 이 장대 최근에 나온 장대 양봉, 이 장대 양봉의 몸통 중간 정도 되면서
장기 이동 평균선 300일선이랑 비슷한 이 4,350원 정도 손절 라인으로 진입을 하시면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앞에서도 지지가 어느 정도 있었던 구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은 일단 지켜주는 모습이 나와야 될 것 같고, 이 전고 언덕 라인을 돌파를 했으니까 조금 더 하락이 나오더라도 이 구간은 지켜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구간 손절 라인으로 받으실 분들은 지금 라인에서 진입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 아니다 나는 내려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지켜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4,100원대 근처에 오시면, 아니면 이 구간에서 손절 라인 잡고 매매하기에 괜찮으실 때, 괜찮은 가격대까지 하락이 나온다 그러면 그때 진입을 하셔도 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하락은 이렇게 완만하게 나오고 있는데 강하게 올라가고 있다는 거, 이 파동의 힘이라고 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강하게 올라가는 만큼 지지를 해준다면 조금 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이미 급등을 꽤 많이 했죠 바닥에서. 그렇기 때문에 다시 내려올 가능성도 있다는 걸 꼭 염두에 두시고, 다시 내려와서 한 번 더 바닥 확인하고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꼭 손절 라인 정하셔서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종목으로 동양 파일. 동양 파일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 뭐 반도체 및 관련 장비 시총 800억, 대주주 지분율 22% 정도 되고,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제품 유통. 이거 좀 잘못 나온 모습인데 잠시만요. 유니트론텍으로 나오네요. 잠시만요. 다시 종목을 바꿔볼게요. 어허, 잠시만요. 네, 동양파일 같은 경우에 코스닥 건축 소재 쪽이고 시총 800억, 대주주 지분율 60%인데 한림건설이랑 KHD라는 회사인 것 같죠. 그래서 이제 유동 주식 수는 40% 정도밖에 안 되는 모습인데, 콘크리트 파일 제조 판매. 그래서 콘크리트 쪽이거든요. 콘크리트. 그래서 재무는 2019년, 20년은 적자가 났지만 2021년도 흑자가 났고, 올해도 지금 흑자가 나고 있는 모습이죠. 그리고 이 동양파일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건자재, 시멘트, 레미콘, 콘크리트 이쪽 테마로 좀 묶여 있고요. 차트를 보면 일단 마찬가지로 상장하고 코로나 때까지 그냥 쭉 빠진 모습이죠. 코로나 때까지 쭉 빠졌고, 코로나 이후에 이렇게 차트 돌렸었고, 지금 다시 기간 조정, 시장 빠지면서 기간 조정 진행되고 있던 모습이죠. 그래서 하락하면서도 이렇게 매집봉을 띄워줬고, 바닥에서도 매집봉을 띄워준 모습이고, 최근에도 거래량 동반해서 강하게 올라와주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2021년도 4월부터 5월까지 이 있던 상승이 이 앞에 이 구간에 물려있는 개미들의 물량을 받으면서 테스트한 게 아닐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기간 조정이랑 가격 조정을 주면서 이렇게 하락을 했던 모습이죠. 이 추세대로. 그리고 최근에 거래량 동반하면서 매집봉 띄워주고 윗꼬리, 그리고 갭으로 뛰어 올라주면서 상승이 크게 나왔죠. 이 우하락하는 추세선을 돌파해준 모습이죠. 그러면서 지금 마찬가지로 이틀 올릴 때는 거래량 들어와준 모습이고, 3일 하락했을 때는 거래량이 없는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올려주고 거래량 없이 조정을 주고 있는 모습인데, 그러면서 지금 300일선인 이 4145원 정도로 지켜주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여기를 손절 라인으로 진입을 하셔도 괜찮겠지만, 그러면 손절 라인이 너무 짧기 때문에 여기도 괜찮지만, 최대 장기동 평균선 라인인 3,900원, 이 112일선, 224일선이죠. 이 구간 손절 라인으로 진입을 하셔도 될 것 같거든요. 최근에도 저항이 있었고, 뚫리기 전엔 지지 라인이었었고, 지지 라인이었었고, 뚫리고 재차 금방 회복했던 구간.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3,900원대 손절 라인으로 진입을 하셔도 괜찮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게 아니면 이렇게 단기적으로 올라가주는 이 추세 하단까지 내려왔을 때 이 구간에서 받으셔도 괜찮을 것 같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은 좀 지켜줘야 하는 모습이 나와야 될 것 같고, 마찬가지로 이 종목도 코로나 때 전후 수준까지 주가가 하락을 하는 모습이죠.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이 안 나오진 않을 것 같고,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지 않을 거란 보장이 없기 때문에 한 번 더 바닥을 확인하고 갈 가능성이 있다는 걸 꼭 염두에 두시고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계속 손절 라인을 제시해 드리는 이유가 손절 라인 이탈하면 바닥으로 내려가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물론 구름대 앞에서도 다시 반등 나왔던 종목들도 있고, 그러나 손절하면 손절을 못하게 되면 손실 금액이 어디까지 늘어날지는 알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짧은 곳에서 손절 라인으로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종목으로는 윈텍 보도록 할게요. 윈텍. 어, 윈텍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 전자장비 및 기기 시총 400억, 시총이 좀 작은 모습인데, 대주주 지분율이 꽤 크죠. 대주주 지분율이 지금 39%, 30% 정도 되는 모습인데, 어, 머신 비전, 화상 처리, 전자부품 개발 및 장비 제작, 검사 장비 관련. 그래서 이 윈텍 같은 경우에는 원래 하나금융 스펙 13호로 상장을 했었는데, 상장한 다음에 윈텍과 합병하면서 코스닥으로 우회 상장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전자부품 관련 검사 장비 사업. 그래서 최근 2차 전지 핵심 소재인 공박의 수요가 급증하면서 관련 검사 장비에 대한 수요가 또 부각이 됐다고 하죠. 그래서 이러한 이슈를 지금 세력이 재료로 갖다 붙인 모습이고, 재무는 뭐 엄청나게 또 매출이 크거나 그런 모습은 아닌데, 그렇다고 그렇게 또 나쁜 모습은 아니죠. 적자가 살짝 나고 있긴 한데, 뭐 상패를 걱정할 만큼 위험한 수준은 아니고, 그리고 차트를 보면 스펙으로 상장했기 때문에 딱 스펙의 상승 흐름이랑 비슷하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윈텍이란 종목도 들어 올려서 고점에서 개미 태우고 급락주는 1번, 밥그릇 차트 1번 구간, 그리고 현재 2번, 그리고 흔들기가 지금 이렇게 골파기로 나온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올려주려는 모습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는데, 이 최근에 11월 9일 요때 기준으로 차트를 보면 강하게 거래량으로 장기동 평균선이랑 구름대를 다 돌파를 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10일 한 번 더 상승을 윗꼬리 찔러주고 11일 이틀 정도 더 진행이 됐는데 그렇게 크게 밀리지 않는 모습이죠. 오히려 분봉으로 보더라도 지금 5분봉인데 이 정도 구간을 바닥 박스권으로 지켜주고 오히려 다시 장 중반 이후에 이렇게 올려준 모습이죠. 올려주면서 거래량이 들어왔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지금 5분봉상 이동평균선대 지금 정배열 놔주는 모습이고, 그리고 이 11월 9일 상승했을 때 11월 9일 기준의 이 차트 모습. 여기서 이렇게 박스권 지켜주다가 급락 주고 여기서 다시 올라가도 이상하지 않은데 한 번 더 급락이 나왔죠. 그러면서 지금 이렇게 올라가려고 하는 모습인 것 같은데, 이 모습이 최근에 급등한 그 양지사 골팍이 나왔을 때 모습이랑도 비슷한 것 같거든요. 이때로 보면 7월 19일 기준으로 볼게요. 보시면 여기서 이렇게 지켜주는 모습이 나오다가 여기서 올라가도 되는데 급락을 줘버리죠. 급락을 주고 상한가 두 방으로 상한가, 이때도 거의 상한가에 가까운 흐름, 그리고 이때도 상한가가 나오면서 장기동 평균선이랑 구름대를 모두 다 뚫어주죠.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렇게 흐름이 나올지는 정말 알 수 없지만, 이 어마어마한 급등이 나온 양지사처럼 이렇게 상승할지는 모르지만, 이 윈텍이라는 종목도 지금 재료나 이슈가 충분히 끌고 갈 수 있을 만한 테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 전고 언덕라인인 이 구간을 지금 돌파를 해준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 아래 꼬리로 지켜주고 있는 2,400원대 손절 라인으로 진입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 구간이 딱 전고 언덕라인이랑도 겹치고 앞에서도 지지가 있었던 구간이죠. 그리고 뚫기 전엔 저항으로 작용했던 구간이면서, 그렇기 때문에
또 여기 앞에서도 많이 지지가 나왔었던 구간이네요. 그래서 2,400원대 정도 손절 라인으로 정하셔서 매매를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면 최근에 이 우하락하던 추세가 이렇게 진행이 됐었는데 이 추세까지 혹시나 내려온다면 내려오는 걸 기다리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거의 2,000원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위에서 2,400원대 손절 라인으로 매매를 하시거나 내려온다면 내려왔을 때 이 구간에서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도 여러분들이 당분간 관심 있게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영림원 소프트랩. 영림원 소프트랩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 소프트웨어 쪽이고 총 700억, 대주주 지분율 20%, 그리고 전사적 자산관리 ERP 솔루션, ERP 쪽이죠. ERP, IT 쪽. 그래서 이 영림원 소프트랩 같은 경우에는 클라우드 컴퓨팅 테마라고 해서 최근에 3분기 매출이 좀 사상 최대 매출이라는 이슈를 좀 부각시키면서 이렇게 상승을 한번 시켜준 모습이거든요. 윗꼬리로 지금 개미들 물량 테스트하고, 그리고 재무를 보시면 재무도 매출 뭐 엄청나게 크진 않지만 지금 재무제표에 지금 빨간 게 안 보이죠? 그러면 다 지금 이때 있긴 한데 크지 않고 매출 꾸준하게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재무가 엄청 좋다고도 볼 수는 없지만 빨간 게 없다는 건 굉장히 안정적인 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도 괜찮은 것 같고, 차트를 보면 이 2020년도 8월에 상장을 했는데 그냥 코로나 때가 아니죠. 거의 올해 6월 급락 때까지 쭉 하락한 모습이죠. 쭉 하락을 하고 코로나 때가 아니고 이 2020년 6월 베어마켓 랠리 때 이렇게 우상향 상승을 좀 시켜줬었어요. 그러면서 매집봉 이렇게 띄워주면서 바닥에서 개미들 물량을 좀 테스트한 모습으로 보이고, 여기서 바로 가도 괜찮지만 제 생각에는 올라가기에는 기간적으로 조금 짧지 않았나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인 하락이 한 번 더 나온 것 같아요. 지금 세력이 일부러 개미들 죽이고 가려고 그러면서 지금 여기서 매집봉 띄워준 모습인데, 이 매집봉이 양봉이 이 앞전 이 전고 언덕도 돌파를 해줬고 이 앞전 캔들을 모두 잡아먹는 양봉이 나와줬죠. 그러면서 뚫리기 전에 지지 라인, 뚫고 나서 저항 라인, 그리고 뚫기 전에 저항 라인, 그리고 뚫고 나서 또 지지 라인, 그리고 또 뚫리기 전에 지지 라인이었던 구간, 그리고 뚫리고 나서 저항 라인으로 정했던 구간을 지금 또 단봉, 거래량 없는 단봉으로 거래량 없이 지금 지켜주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이 8,500원대 정도 손절 라인으로 정하셔서 매매를 하셔도 될 것 같고, 조금 더 손절 라인을 넓게 열어두신다면 최근 단기 박스권 상단 구간인 이 8,260원, 50원대는 좀 지켜주는 모습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종목도 여기서 바닥 한번 찍어주고 올라갔다가 다시 한번 찍어주고 이렇게 올라가주면 좋겠지만, 여기서 다시 올라가는데 실패한다면 다시 바닥으로 내려올 가능성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려올 것도 염두하시고 이 7,000원 부근 바닥, 이 7,000원 위아래 근처에서 좀 받으시는 게 괜찮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종목도 여러분들이 꾸준히 지켜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주간 증시 이벤트 좀 보도록 할 건데, 상승세 이어질까? 연준 속도 조절 발언 주시. 나스닥이 8.1% 폭등, S&P 500이랑 다우도 5%대, 4%대 상승이 나와줬죠. 이 아무래도 10월 CPI가 발표되고 나서 가장 낮은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전 1월 이후 가장 낮은 물가 상승률이라고 하니까 이거에 이제 약간 증시 훈풍이 있었던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긴축 속도 조절에 접어들 수 있다는 기대감. 12월에 자이언트 스텝이 아닌 0.75가 아닌 빅스텝 0.5 정도만 올릴 수 있을 가능성이 80%가 넘는 수준으로 반영이 됐다고 하죠. 그러면서 이번 주에는 10명이 넘는 연준 인사들의 발언이 있다고 하고, 제롬 파월 의장도 행사에 참석은 하는데 공식 발언은 없다고 하네요. 그리고 월가에서는 이번 증시 폭등을 몬스터 랠리, 뭐 6월 달에는 베어마켓 랠리라고 하고 지금은 또 몬스터 랠리라고 부르고 있다네요. 그래서 이 강세가 이어질 수 있을지,
뭐 시티그룹은 증시의 약세 촉매를 찾기 어렵다. 약세로 돌아설 만한 이슈가 없다. 다시 강세장으로 접어들 수 있다는 건 아니지만 앞으로 몇 주간은 꽤 흥겨울 거다. 이렇게 얘기도 하는 사람도 있고 다소 비관적인 전망. 증시 폭등세에 대해 시장이 과도하게 반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10년물 채권 금리는 3.8분까지 낮아졌고 이번 주에는 월마트, 메이시스와 타겟 등 대형 소매 판매 기업 약간 실물 실물 경제 약간 관련된 기업들이죠. 실적 발표 있다고 하고 소매 판매 부동산 제조업 관련 지표도 나온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비트코인이 급락을 했죠. 이 세계 3위 가상화폐 거래소 FTX가 파산 신청을 하면서 암호화폐 시장은 리먼 브라더스 수준의 위기를 직면하고 있다. 그러면서 위험자산 가치 하락과 유동성 우려로 증시에 부정적인 효과를 미칠 수도 있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도 일정별로 날짜별로 이렇게 일정이 있는데 이걸 좀 정리해서 보여드리면 월요일에는 연준 부의장 연설이 있고 그리고 뭐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 연설도 있고 그리고 11월 15일 화요일에는 이제 저번 주에는 CPI가 나왔는데 이번 주에는 반대로 PPI 생산자 물가지수가 나오죠. 이 생산자 물가지수도 CPI와 동일하게 좀 좋게 나오면 증시가 조금 더 상승을 해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연준 이사 총재들 발언 있고 월마트 실적 발표 있고 그리고 수요일에는 10월 소매 판매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엔비디아 빅테크 기업 엔비디아 실적 발표 있고 연준 인사들 연설 있고 그리고 목요일에는 주간 실업보험 청구자 수 발표가 있고 연은 총재 연설이 굉장히 많네요 이때. 그러면서 이제 파월 의장도 행사는 참석은 하는데 연설 일정은 없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금요일에는 뭐 이러한 경기 선행 주택 판매 뭐 이런 실적도 발표 있고 그래서 이번 주에도 좀 지표나 연준 인사들이 어떤 발언을 하냐에 따라 아마 증시가 좀 움직일 것 같은데 국내 증시도 일단 나스닥이 상승을 해주고 금요일에 마감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도 한 번 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보다는 조금 상승이 무딘 느낌인데 코스피가 지금 이 갭을 채운 게 살짝 불안하기는 해요. 갭을 띄워놓은 게. 그래서 만약에 내일 2,500 근처까지 도전을 하러 가는 모습이 나올지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고 저는 지금 이 상승이 나온다고 해서 추가 매수를 하고 있기보다는 가지고 있던 종목들 비중 줄이고 수익 실현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단순히 이 추세를 돌파해서 이거 조정 끝났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아직 증시에는 위험한 요소들이 좋은 요소들보다 더 많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적어도 이 하락 박스권 돌파는 해줬지만 다시 들어올 가능성도 있고 아니면 적어도 여기서 옆으로 가주는 그림이 나오면 그때 추가로 진입을 해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코스피도 주봉 그리고 월봉상 흐름은 괜찮게 나와줬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가 바닥이 되면 정말 좋겠지만 다시 한번 내려갈 가능성도 없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지금은 여전히 보수적으로 매매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보시면 8%나 상승을 했는데 거래대금이 얼마 들어오지 않은 모습이죠.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보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고점에선 이미 거래량이 어마어마하게 터진 모습이죠. 월봉으로 보더라도. 물론 월봉으로 봐서 지금 아직 11월이 크게 진행이 되지 않아서 그런 것도 있는데 주봉으로 보면 또 이렇게 거래량이 많이 들어와 준 모습이죠. 그러면서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린 장기 하락 박스권 상단을 일단 돌파를 해준 모습이기 때문에 여기서 그러면 거래량이 조금 더 들어와주면 좋은 모습이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도 여러분들이 좀 증시에 좋은 흐름이 있어서 여러분들 계좌에도 파란불보다는 빨간불이 조금 더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성투하시고 저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